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앞서서 우리 강방천 회장님께서 좋은 자산 관리, 또 비전이 담긴 그런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어서 그렇게 좋은 자산 관리를 하더라도 누리려 그러면 정신이 온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어서 치매, 특히 치매 예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치매들 걱정이 많으신데, 치매는 사실은 한 가지 병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원인 질환에 의해서 우리 그동안 유지되어 오던 지적 능력이 조금씩 손상돼 가지고 일상생활을 이전처럼 할 수 없을 때 그냥 치매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나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지 특정 병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병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중에 가장 많고 또 잘 치료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게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그 중에는, 치매 중에는 한 10 내지 15% 정도, 10분 중에 1분 정도는 치매라고 하더라도 일찍 우리가 확인하고 치료를 적절히 하면 완치될 수 있는 그런 치매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츠하이머는 그렇게 쉽게 완치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치료를 지금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를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을 앓으시고 또 치매에 걸리신 부모님 또 배우자를 가지신 분이 외래에 오셔가지고 흔히들 이렇게 물으시죠. 우리 영감이 조금만 정신만 차리면 될 텐데, 혹은 우리 어머니가 마음을 조금만 이렇게 다잡으시면 뭔가 기억해내실 수 있고 뭐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으실 텐데 참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기억력이 이렇게 없어져 가시는 분들 혹은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뇌에 변화가 오기 때문이죠. 뇌를 우리가 꺼내서 본다면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의 뇌가 아래 이런 그림처럼 생겼다면 알츠하이머 병을 앓게 되면 이렇게 뇌가 쭈글쭈글해집니다. 뇌세포가 일부 손상이 되고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현미경으로 한번 들여다본다면 소위 노인반이라고 하는 이런 병변, 또 신경섬유 다발이라고 하는 이런 병변이 우리 뇌 속에 조금씩 쌓이면서 뇌세포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시작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하는 단백질이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나면 이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에 자꾸 쌓이면서 이런 신경세포가 없어지고, 그래서 기억을 하고 싶어도 어떤 올바른 판단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걸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지금 알츠하이머 병 치매를 혹시 걸리면 우리는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걸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알츠하이머 병이 있으시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가족들하고 충분히 의미 있는 생활을 하시면서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치매 환자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한 8년 정도 추적 관찰을 했어요. 근데 한쪽 군은 약을 지금 치료제로 쓰는 약을 먹으면서 또 나머지 다른 군은 약을 쓰지 않으면서 얼마 동안 관찰했는데 8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약을 먹은 군은 요양시설에 가시게 되는 비율이 많이 잡아도 한 20% 정도입니다. 그런 반면에 약을 드시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한 8년 정도 지나면 집에서 같이 생활할 수가 없고 요양시설로 보내드려야 되는 거죠. 왜? 기억력이 너무 떨어져서도 물론 있지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잠을 안 주무시고 또 뭐 대소변 문제가 일어난다든지 해서 가족들이 이제는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모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알츠하이머 병 치료제는 약을 먹었다고 해서 기억력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기억력을 막 이전처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능 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약은 꼭 드셔야 됩니다. 자, 근데 약을 써서 이 정도 치료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나빠지죠. 나빠지고 우리가 안 걸리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방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런 강의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을 드리고 그림도 보여드리고 해도 다 잊어버리세요. 생각해야 될 게 하나 둘이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치매만 언제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그렇죠? 예. 생각해야 될 것들 중에 가끔 걱정되면 한 번쯤 생각하는 게 이제 치매인데,
그래서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다른 나의 정신 건강,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되면서 또 치매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 지피지기라는 말을 다 아시니까요. 지키자, 피하자, 지속하자, 기쁘게 뭐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켜야 되는데 먼저 지켜야 되는데 뭐를 지켜야 되느냐? 뇌로 가는 혈관을 지켜야 됩니다. 뇌로 가는 혈관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성인병, 소위 성인병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고혈압, 당뇨, 비만 관리하고 담배 끊는 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꼽는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고혈압입니다. 그럼 이렇게들 이야기하세요. 고혈압 관리 중에 우리 집에는 고혈압 환자 없어요. 제가 지금 나이 50인데 뭐 우리 집안에는 그런 사람도 없고 40대에 건강검진 한번 받아봤는데 혈압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0대 아니어도 50대 올 수 있고 그 뒤에 10년 뒤에 또 10년 뒤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혈압, 당뇨, 비만 이런 걸 관리해 주는 거, 거기에 담배를 피고 있다면 담배를 끊는 거, 이게 우리 뇌혈관을 지킴으로써 이렇게 뇌 손상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하나만 꼽는다면 고혈압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라. 중년기에 고혈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사실은 노년이 됐을 때 치매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에 거의 한 반을 좌우한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키자, 뭘 지키자? 뇌혈관을 지키자.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고혈압을 신경 쓰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해야 되는 건데요. 피해야 되는 건 많이 먹는 겁니다. 과식을 피해야 됩니다. 야, 먹는 낙이라도 있어야지 살지. 이런 이야기 금방 나올 텐데요. 자, 이 사진, 원숭이 사진이죠. 이게 2009년에 굉장히 여러분 사이언스 잡지 아시죠? 굉장히 혁신적인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잡지인데 여기에 이 원숭이에 대한 실험이 실렸어요. 자,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시면 왼쪽 원숭이하고 오른쪽 원숭이 어느 원숭이가 조금 더 때깔이 좋습니까? 잘 보시면 왼쪽 원숭이가 조금 더 젊어 보이고, 그렇죠? 또 털도 윤기도 좀 있고 얼굴도 조금 더 팽팽해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실험을 했냐 하면 이 원숭이는 평균 수명이 한 27세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5세 정도 지나면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고 이제 청년으로 돼서 성인이 되는 건데 5세 때까지는 이 원숭이들이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게 뒀습니다. 그런 다음에 청소년기를 지나고 나서 이제 성인기에 접어들었을 때부터 20년 동안 영양 성분은 골고루 먹게 해주되 한쪽은 칼로리의 30%를 줄여서 적게 먹게 했습니다. 열량을 줄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반대쪽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게 해줬어요. 그렇게 하고서 얼마를 관찰했느냐? 20년을 관찰했습니다. 거의 노년 중반이 될 때까지 관찰을 했더니 대부분의 질병, 뭐 고혈압, 당뇨, 암 발생 이런 것들이 다 30% 줄었고 특히 치매와 관련된 뇌 위축 정도라든지 인지기능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때깔 좋은 원숭이 왼쪽에 있는 때깔 좋은 이 그룹이 다 30%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들 치매 예방 그러면 뭘 먹어야 됩니까? 이 질문부터 하죠. 뭐 베리를 먹어야 됩니까? 스트로베리, 랩스베리, 뭐 아사이베리, 베리류가 뇌 건강에 좋다는 뭐 열풍이 한 번씩 불기도 했는데 뭐 그런 걸 먹는 것 자체보다는 적절할 칼로리를 너무 과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골고루 섭취하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피하자면 먹는 것과 관련해서는 과식을 피하는 거. 하나 더 붙인다면 과음이겠죠. 그래서 먹는 거를 적당히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 다음에 지속하자. GPG에 해당하는 지속하자는 활동입니다. 활동. 흔히들 치매는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기능이 떨어지니까 머리를 많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과학적인 증거들은 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체 활동. 근데 제가 운동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다 활동이라고 해놓은 이유는 운동이라고 하면은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싫어하시는 분들은 부담부터 확 느낍니다. 지금 4월 달이니까 금년 초에 이제 헬스클럽, 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잘 못 가십니다만 대개 연초에 등록하시면
지금쯤 되면 이제 안 가죠.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그런 거창한 운동을 생각하지 마시고 부담스럽지 않는 활동인데 내가 운동을 싫어한다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 뭐 권해드리기는 매일 하루에 1시간 정도 한꺼번에 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누어서 또 뭐 지하철 타러 가시면서 또 퇴근 이후에 잠깐 걷는 것 합쳐서 하루에 1시간 정도 걷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외에 더 여력이 남고 난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나한테 맞는 지적인 활동, 또 사람 만나는 사회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추가하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3가지 말씀드렸죠. 지키자, 뇌혈관, 피하자, 과식, 지속하자, 활동.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됩니다. 기쁘게. 하기 싫어서 죽겠는데 이동영 교수가 나와서 하라 그랬으니까 한다. 그러면 사실은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거 역시 옆에 나온 그래프도 사이언스에 1999년에 발표됐던 논문에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 우울증을 앓은 날수, 이 X축은 우울증을 앓은 날수고 이 Y축이라고 하는 세로축은 우리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해마라는 뇌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의 위축 정도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우울증을 앓은 날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용적이 줄어듭니다. 또 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우리가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느낄 때 몸에 올라가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코티졸 호르몬인데 코티졸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해마 부피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내가 긍정적으로 기쁘게 우울하지 않고 이렇게 삶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또 치매 예방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겠지만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상황에 닥쳐가지고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가 치매 예방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생활 속의 치매 예방, 지피지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지키자, 뇌혈관, 피하자, 과식, 지속하자, 활동, 신체 활동. 어떻게? 기쁘게.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행복한 노년을 유지하시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